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목요일 이슈메이커 시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종민 소장님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철도주고요. 사실 이 철도주가 전에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국교부와 한국 철도공사 등의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기존에 사실 22일 날 체결한 MOU를 체결했던 것은 아니고 20일 날 그 MOU를 좀 체결을 했다 합니다. 그게 지금 전에 좀 발표가 됐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9월 때 그 국교부 등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재건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기는 했는데 철도주만 상승을 못했었거든요. 당시 때. 근데 그 철도주들이 그 철도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9월 당시 때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 당시 때 그 협력 프로젝트 논의를 통해서도 진행이 됐지만 철도 개선에 대한 6대 프로젝트가 좀 어느 정도 진행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철도 MOU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9월 때 연장돼서 나온 것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 봤을 때는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코레일, 현대, 로템들이 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를 걸쳐서 사업 역할을 좀 장립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 중인데 안전하지는 않을지. 네, 좀 불안하지는 않는지 약간 좀 걱정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마무리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제 좀 더 앞당겨서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철도 관련된 모멘텀을 봤을 때나 결국은 지금 이번에 체결한 건 MOU이기 때문에 본 계약 때까지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 계약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오늘과 관련된 철도 관련된 종목들은 추후에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철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올해는 현대 로템 빼고는 별다른 그러한 이슈가 없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모멘텀이 기존의 철도주에 따른 모멘텀이 없었던 것에 큰 반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올라간 최근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남북 경협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시간을 거래해서 현대 로템이 5%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장 진짜로 상승 많이 뛰었네요. 네, 오늘장 상승 흐름도 기대해 봄직한 가운데 이 상승의 지속성이 얼마나 이어질 만한 모멘텀인 건지 지금 우크라 재건 이슈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 폭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멘텀 지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좀 MOU이기 때문에 본 계약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차익 시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인 기업 중에는 이제 현대 로템이 있는데 이 현대 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MOU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규 철도 차량에 대해서 120량의 제작과 유지 보수 그리고 철도 차량의 중수선 사업을 좀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인 대IT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GTS-C에 대해서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 한 70% 이상 규모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고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부각됐을 때도 일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주 얘기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곽영훈 대표님 어떤 이슈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염려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투자 포인트는 나온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선주를 좀 보는 이유가 최근에 클락슨의 신조선가 지수가 11개월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 기준에서 신조선가 지수가 176.03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조선가라는 것은 새로 건재되는 선박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건 이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탱커 하반기 탱커 발주 증가로 인해서 다시 수주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유조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특히 뭐 LNG 선박 이런 것들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조선주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한화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조선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조선주가 움직이면은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광밴드나 STX 중공업이라든가 특히나 더 HSD 엔진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신조선가 지수가 11개월째 상승세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 부흥기인 2008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을 했다고 하는 건데 정부도 지금 손을 뻗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에 나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해당 업종이나 섹터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100억 원을 5년간 투입을 하겠다. 여기서 7,100억이라는 숫자보다는 5년간 지원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정책 지원 섹터나 종목이나 업종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큰 대세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지금 내년에도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탈탄소 흐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주는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박 수주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조선업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일단 조선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올해는 잘 했고요. 잘했고 내년도 전망을 또 봐야 되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거 2개 말씀드리고요. 약간 염려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연간 건조량 상회 발주 지속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글로벌 조선사가 평균 3.6년 평균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거고 내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NG 발주 호조 및 선별 수주 가능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수주 잔고 증가를 말씀드렸고 2026년까지 장기 이익 개선 사이클이 확정이 됐다라는 의견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력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일각의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이 컨빅션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주가는 더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지금 네.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해운주와 철도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해운 부흥기 수준에 근접했다. 조선주냐, 또 우크라 철도 재건 사업 없고 반등을 노린다. 철도주냐, 조선주 vs 철도주. 마지막 기업 선별까지 확인해 보죠. 반종민 소장님, 철도주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예, 가장 빠른 종목은 사실 대아티아이긴 한데 그거보다 저는 현대로템을 좀 응원하고 싶어서 현대로템을 가져왔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철도 부분은 다소 좀 일부 감소를 하긴 했지만은 방산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늘었습니다. 늘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았지만 4분기 때는 K2 수출이 좀 없기 때문에 일부 좀 감소를 할 전망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폴란드 쪽의 2차 계약건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준다 한다면 2024년 때는 56대 그리고 25년 때는 98대
가 실적으로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OU 이슈도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국면이긴 하긴 하지만 재차 조작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폴란드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현대로템이 이제 폴란드발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 많이 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반영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만 폴란드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8년 만에. 보통 뭐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서 했던 거 막 파헤치고 지금 감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방산주 특히 현대로템이나 이런 데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향이나 형태가 나와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그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거를 바꾸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곽영훈 대표님 아까 이제 조선주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기업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습니까? 뭐 사실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업종 자체도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업종 내에서도 더 많이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자, 한화오션이 더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1조 5천억입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에 주가 상황도 좋지가 않았고요. 하기 때문에 정해진 예정 발행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확정 발행가가 정해졌었고 거기에서 30%가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졌었죠. 그래서 16,730원에 한 주 발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빠진 업황 자체도 많이 빠져 있는데 종목이 더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상승 트리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있죠. LNG 선박에 대한 수주,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수주.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 수주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번 유상증자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시사 포인트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신사업에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예정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투여했다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그 한화오션은 좀 매력적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 또 방산 쪽 신경도 많이 쓰고 있죠. 방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산 신경도 많이 썼고 또 해상풍력도 투자를 또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동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다양한 긍정적인 재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화오션을 조선주 안에선 탑픽으로 꼽아주신 건데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기자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HSD 엔진입니다. 왜냐하면은 HSD 엔진은 딱 두 번의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작년 7월달에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마련했고 올해 또 유상증자인데 제3자 배정 유상 방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이라 하면은 거기 또 관련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또 허가를 받는 또 이렇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지만은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한화오션과 HSD 엔진 두 개만 보셔도 조선이나 기자재 쪽은 뭐 수익 내시기에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네, HSD 엔진과 한화오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철도주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는 조금 올랐지만 철도주는 너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도주를 좀 응원해보고 싶은데 조재길 앵커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한화오션으로 일단 마음은 정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철도주 한 표씩 받았으니까요. 오늘 두 이슈 모두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